이 시기에 아이들한테 과도한 학습을 강요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요. 기본적으로 내가 스스로 조절하는 나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아이가 아이캔도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이캔도 학습처럼 내가 내 어떤 학습에 어떤 문제가 취약한지 스스로 분석해서 노력하는 그 부분을 기술적인 부분을 더해서 아이가 나를 알고 정확하게 학습을 하는 그런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거는 뭐예요? 바로 행동과 시간과 노력을 이 부분을 도와주는 거죠. 이게 바로 시스템인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 마지막에 제가 소개해 드렸던 "나는 못해요."라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다는 이 친구 뭐가 떨어진 걸까요? 자기 효능감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표가 문제를 대충 풀어요. 어떻게든 해치우고만 있습니다. 이 친구는 뭘까요? 그냥 결과 중심인 거예요. '내가 그냥 빨리 해 버려야지.' 그러면 이 과정에서 느끼는 소소한 성취감 그리고 목표 지향성 이런 것들이 낮아지는 거죠. '내재적 가치 역시 낮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 계획은 세우는데 잘 지켜지지 않아요? 이거는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아이가 진짜 시간이 없는 건지 그러면 계획을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아이가 목표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 있잖아요. 30 분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아이들은 3 시간을 붙들고 있죠. 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아이들의 뇌를 또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고요. 뇌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라는 건 머리를 쓴다는 거예요. 대체 간의 수공업이 아닌 경우, 단순 노동이 아닌 경우 우리가 머리를 쓰고 사고를 하는 작용이 벌어집니다. 특히나 공부라는 거는 내가 모르는 걸 확인하고 거기에 새로운 지식을 넣어가는 과정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이런 이유로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스스로 자신을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알아야 되고 또 이걸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바로 이 조절하는 동기가 강해야 된다라는 건데 학습량이 점점 많아지죠. 아까 그 질문을 한 친구는 3 학년 어머니였어요. 3 학년 아이 같은 경우에는 학습 과목도 갑자기 많은 과목이 늘어나게 되고요. 이 아이가 4 학년이 되면 그 많아진 과목이 각각 다 심화로 들어가게 됩니다. 5 학년 때 모든 교육이 학습이 공부력이 결정된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이 5 학년 때는요. 이 모든 과목을 다 서술, 논술로 표현하면서 더 깊이 있는 학습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친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이 친구가 학습 계획이 없어요? 전략이 없어요? 그럼 선생님 이 친구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아주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은 계속 없어요. 어떻게 하고자 하면 늘어지고 되게 효율적으로 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시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우리 집 아이도 24 시간, 옆집 아이도 24 시간 있어요. 서울대 간 그 친구도 24 시간 있고요. 저기 지방대 간 그 친구도 24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달랐냐?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 시간이 24 시간도 되고 48 시간도 됩니다. 내 아이에게 어떤 시간을 주고 싶으세요? 아이한테 24 시간 동안 매일매일 대출을 갚는 기분으로 매일매일 카드를 돌려막기 하는 기분으로 하루를 살게 하고 싶으신지 아니면 내 아이가 미래를 준비하고 준비된 미래를 스스로 조절해 가면서 내 하루를 시간을 조절하면서 여유로우면서도 앞을 준비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으신지 당연히 두 번째겠죠. 그러려면 필요한 게 있습니다. 뇌의 효율을 높여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거를 봐도요. 이제는 아마 이제 3 학년 친구, 2 학년 친구, 1 학년 친구 우리 문제를 대충 풀어요. 이 친구도 문제가 뭘 해요? 내가 눈으로 읽어야 돼요. 눈으로 읽는 이 문제 읽는 양 글줄 한 번에 눈에 들어와서 이걸 해독하는 글줄의 양이 많아져야 돼요. 머리에서 처리하는 용량이 커져야 돼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정말 안타까운 게 있어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독서를 멀리하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책 읽어, 책 읽어 하면서 엄마들이 큰돈 들여서 책을 사 줘요.
그런데 아이들이 나중에 인제 학령기가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인제 학습을 하고 내일 시험을 봐야 되는데 애가 책을 보고 있어.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 "아우 막 책 그만 보고 공부해." 막 책이 적이야. 자, 독서를 방해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부모님이라는 말이 있어요. 첫 번째 적이 바로 부모님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이 뇌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글줄을 읽으면서 내가 이전에 알고 있던 정보를 뇌에서 끌어와서 이걸 해석하는 능력을 키워줘야 돼요. 그래서 빠르게 해석을 하고 빠르게 이거를 자꾸 훈련을 시켜주는 것만이 뭐야, 뭐야, 사실 뭐야, 왜 이래? 어머! 가만히 좀 이따 가자. 나 너무 놀랐어. 제가 모두 참가자 모두 음소거를 눌렀는데 어 스스로 이거 뭐 해제를 이게 눌러졌나 봐요. 너무 미안해요. 정말 깜짝 놀랐죠? 저도 많이 놀랐어요. 괜찮죠? 네. 괜찮은 걸로 해요 우리. 자, 이 정도는 문제가 아니죠. 자, 어디까지 문제는 제가 지금 어디까지 얘기했느냐입니다.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을까? 한참 얘기하고 있었는데 음 머리가 하얘요. 네. 네. 기억이 났어요. 어디까지 얘기했었냐? 뇌 효율을 높여주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봐요. 아이는 점점 크면서 태권도도 배우고 싶고요. 발레도 배우고 싶고요. 저희 딸처럼 미술도 하고 싶을 거예요. 세상의 미술은 뭔 시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다른 아이들은 40 분이면 되는 걸 우리 친구는 2 시간 동안 미술을 해요. 일 주일에 한 번 가지고는 성이 차지 않아서 한 번을 더 늘려 달라는 걸 제가 맞고 있어요. 자, 제가 계모가 아니죠. 저도 저희 아이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해 주기 위해서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간들을 조절을 해 주는 걸 아이하고 연습을 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이런 연습을 한번 해 보세요. 자, 제일 중요한 거 아무리 제가 저희 딸이 인제 사립초등학교를 다니잖아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정말 숙제가 많아요. 어 저희는 아이가 7살 때부터 이제 매일매일 스스로 공부를 계획하는 훈련을 했어요. 하루에 처음에는 아주 짧게 지금 7살 친구들 혹시 듣고 있나요? 7살 친구들은 한번 이렇게 해 보시는 거예요. 오늘 할 게 몇 개인지 I can do, 도요새, 그리고 영어, 중국어, 독서 이렇게 그러면 오늘 할 게 4 개네. 독서는 3 개를 할 거니까 오늘 할 건 모두 7 개네. 그럼 7 개를 스티커로 붙여서 아이한테 체크하게 해 주는 거예요. 7 개를 다 하면 동그라미에서 그거를 이렇게 지워 나가는 걸 해 주시는 거예요. 7 개를 다 하면 작은 카드 하나를 거기다가 주고 이 카드를 코인처럼 아이한테 바꿔 주는 것 그게 지금 달란트 시장의 시초거든요. 인제 그런 식으로 인제 아이한테 해 주셔도 너무 좋고요. 도장을 찍어도 좋아요. 아주 단순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1 학년 가면 쪼끔 그거보단 복잡해도 되겠죠? 내가 이번 주에 뭘 하고 싶은지 이거를 왜 하고 싶은지를 계획표를 짤 때마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의하실 거 있어요. 계획표는 어떻게 짜야 된다? 매일 짜는 거예요. 매일 수정해 주셔야 돼요. 저희 딸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 보여 드리고 싶었는데 저기 가 버렸네.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오늘 공부할 걸 시간 단위로 짜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어떤 공부를 할지를 적어요.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몇 분이 걸리는지를 적어요. 그리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뭐 얼마를 하고 나서 얼마큼 쉬고 이렇게 시간 단위로 짰어요. 짰더 놨더니 아이가 이상적이겠죠? 당연히 다 못했어요. 근데 아까 자기 전에 자기가 목표한 거에 딱 반 정도 했거든요. 근데 "어땠어? 오늘 하루를 그렇게 보내고 나니까?" 그랬더니 너무 뿌듯하더래요.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될지 알 것 같아서 마음이 편했어 엄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 친구는 근데 반은 못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엄마 내가 이거는 못 해서."라고 하길래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그래 그러면 내일은 그거를 왜 못 했는지 우리 생각을 해서 다시 조절해서 다시 한번 짜 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계속 그렇게 아이가 스스로 24 시간을 운영하는 계획 자체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아요. 이 계획을 그냥 동그란 생활 계획표에서 오늘 할 거 몇 시 이렇게 혹시 계획을 짠 건 아니신지. 매일매일 아이와 함께 계획표를 피드백하고 내가 나한테 맞는 계획표가 생길 때까지요. 이 루틴이 생길 때까지는 이거를 수정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학교에서도 변수가 생기죠. 시험이라는 변수가 생겼을 때 다시 한번 그거를 잡아 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아이가 어렸을 때는 공부를 시키느라고 힘든 게 맞아요.
가르치느라고 힘들고 아이한테 같이 엄마가 읽어 주느라 힘든 게 맞아요. 하지만 초등학교를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공부는 아이가 한다. 아이가 하는 공부는 나는 같이 스케줄링을 해서 아이가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역할이다.'라는 거 정확하게 역할을 시켜서 아이의 러닝 메이트가 돼 주셔야 돼요. 페이스 조절을 할 수 있도록 그걸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는 아이의 코치이지 우리의 아이의 뭐 그걸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 줘야 되냐? 우리가 직접 실행을 해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머리는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애가 써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 계획 단계에서부터 아이와 많은 대화를 나누어서 "엄마는 너의 학습을 도움 주는 사람이야. 네가 잘할 수 있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라는 개념으로 가셔야 돼요. "내가 가르쳐 줄게. 모르는 문제 갖고 와 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숨 막혀서 어떻게 살아요? 응? 저는 너무 숨 막힐 것 같아요. 엄마가 도와주면 고맙긴 하죠. 하지만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몇 문제를 틀렸는지 엄마가 이거를 보는 것보다 단 내가 나를 조절할 수 있는 거 이거를 같이 엄마가 고민해 주는 엄마가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대체의 아이들은 그런 엄마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일단 아이에게 학습 계획 단계, 전략 단계에서부터 그런 고민을 함께 꼭 해 주시고 매일매일 함께 수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이가 해야 될 게 있다면 그거를 먼저 우선순위 1에 하고 싶은 것이 쭉 나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우선순위를 정해 주셔야 돼요. 우선순위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꼭 가지고 가는 베이스가 있어요. 독서 무조건 놓치시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독서는 놓치시면 안 돼요. 하루에 5 분이든 10 분이든 독서를 해 주셔야 돼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난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 머리를 쓰지 않는 거랑 똑같아요. 하루에 1 시간씩 하루에 30 분씩만이라도 책을 읽는 습관을 성인들도 갖는다면요.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경험을 누구나 한다고 합니다. 누구나. 아이뿐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뭐가 좋아지냐면 내가 머리가 밝아지는 느낌을 받는대요. 내가 정확하게 잘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가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독서 시간은 꼭 확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도 하루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지고 가는 시간이 독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루틴화할 수 있는 시간으로 독서를 가지고 가요. 자기 전 30분 이거는 누구도 방해할 수 없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거나 차를 이동할 때 이럴 때 꼭 그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이 아이가 꼭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은 독서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은 확보가 됩니다. 꼭 해 주셔야 돼요. 학년이 올라가서 점점 문제가 많아질수록 아이의 과목이 많아질수록 하루 30 분이라도 책을 읽는 버릇, 책을 읽는 습관을 들여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책 읽는 기술은 제가 쪼끔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렇게 해서 아이가 제일 중요한 하루에 중요한 독서를 계획표 안에 넣는다. 그리고, 그리고 나머지 외국어, 외국어는 안 들으면 그냥 안 들리는 거예요. 오늘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친다고 내일 안 하면요.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왜? 말할 거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머릿속에 피아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일매일 피아노를 쳐 줘야 되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근육 운동을 해 줘야 되는 것처럼 입으로도 스스로 매일매일 조절할 수 있도록 외국어, 특히 영어, 중국어. 중국어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하죠. 들을 기회가 없어요. 중국어 같은 경우는 아무리 내가 나중에 정말 어른이 돼서 "중국어를 배우고 싶어."라고 했을 때 이미 안 들리고요. 그리고 학습 나이가 많아지는 3 학년 우리는 3 학년 고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3 학년부터 되면은요 사실 정말 할 양이 많기 때문에 중국어가 그때라도 시작하는 게 당연히 맞지만 당연히 저학년 때부터 시작하는 게 훨씬 아이에게 유리합니다. 그러면 이 중국어는 매일매일 5 분이어도 괜찮아요. 3 분이어도 괜찮아요. 저는 그냥 중국어를 우리 아이가 패드에서 내가 그냥 보는 책에서 중국어도 나온다. 사람의 말이 한국어,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로도 말할 수 있다라는 것만 가르쳐 줘도 성공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아이가 머릿속에 중국어에 두뇌 머리 방을 하나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나중에 이렇게 커져요. 처음엔 작아졌지만 매일매일 5 분, 10 분이 쌓이면 나중에 이렇게 머리에 커다란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외국어, 영어, 중국어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학년이 있으면 영어 단어 외우는 거 소홀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도요새에서 당연히 리스닝, 스피킹 당연히 하는 거 맞는 거고요. 한다는 전제하에요. 그거 안 하고 단어만 외우면 절대 안 돼요.
내가 말하고 연습하는 거, 대화하는 거를 연습을 하고요. 거기에 나온 단어를 하루에 하나라도 체크해 본다. 이거 얼마 안 걸리죠. 책 30 분, 조요새 중국어 20 분, 그리고 조요새 영어 단어, 내가 지금 뭐 레슨을 안 나간다 도 10 분이라도 책을 보면요. 이렇게만 해도 하루에 지금 내 1 시간에 짬 시간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어우 선생님, 우리 아이가요 학교에서 집에 오면요 시간이 진짜 없거든요. 숙제하고 뭐 피아노 갔다 오고 태권도 갔다 오고 그러면요 시간이 진짜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애들은요 그 시간이 없는 틈을 이용해서 열심히 유튜브도 하고요. 열심히 만화책도 봐요. 열심히 친구랑도 놀고요. 열심히 동생이랑도 싸워요. 그쵸? 그럼 그 시간을 확보시켜 주셔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저번 주 제가 말씀드렸던 나의 가장 효율적인 시간을 찾아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효율적인 시간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 시간을 이용하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키고 계신 어머님들도 많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기 전에 아이캔도 하나 20 분밖에 안 걸려요. 아무리 많아봤자 20 분이에요. 그거 내가 개념 영상 다 봐도 20 분이에요. 아이캔도 하나 하고 그리고 영어 하나, 외국어, 영어든 중국어든 하나 하고 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간식 먹는 사이에 선생님 저희 집은 밥 먹을 때 뭐 틀어 주지 않아요." 이렇게 하실 수요. 네 그러시면 옷 갈아입을 때 하시면 돼요. 못 가를 때 영어 틀어 주세요. 영어 내가 했던 거 복습이라도 시켜 주세요. 그러게 아니면 엄마가 설거지하는 사이 아니면 20 분만 더 빨리 깨워 보세요. 괜찮아요. 20분 빨리 일어난다고 큰일 나지 않아요. 우리 음식 준비하는 사이에 아이 그거 준비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나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난 다음 학교 갔다 와서 자기가 학교 숙제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시간이 많잖아요. 그 이 시간에 내가 책도 읽어 주고 문제집도 풀어 주고 할 거 다 하는 거예요. 저희 딸은 정말 학교에서 숙제를 많이 받아와요. 사립초등학교라서 숙제가 많은 것도 있고 알고 보니 이 학교가 유난히 또 숙제가 많다고 하고 이 담임 선생님이 워낙 유명하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숙제가 많아서 오늘도 아이가 5시 반 부터 학교 숙제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7시 반 까지 학교 숙제를 했어요. 제가 봤거든요. 전화도 하고 아이가 하는 거 봤거든요. 그 사이에 40 분밖에 안 놀았어요. 그러면 아이가 40 분이란다. 1 시간밖에 죄송해요. 30 분밖에 안 놀았어요. 그런데 아이가 다 하고 났더니 "어머 엄마 나 하나 덜 했어. 체크하면서 했는데도 하나 덜 했어." 그러면서 테스트 보는 게 있는데 그것까지 봐야 된대요. 다 하고 났더니 8시 반. 이제 남은 시간은 뭘 해야 될까? 인제 자기 전까지 딱 1 시간 남은 거예요. 둘이 고민을 했죠. "어떤 걸 하고 싶니?" 그랬더니 "내가 오늘 못한 거에서 외국어를 못했대. 중국어를 못했대. 그 노래 하나 듣고 자겠대." "그래. 그렇게 하자." 그리고 "책은 꼭 읽고 자겠대." "그래 좋은 생각이야. 그럼 책이랑 외국어 이것만 듣고 자자." 하고 지금 들어가서 자고 있어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아이도 내 시간이 내가 스스로 계획을 해야 된다라는 걸 각인시켜 주세요. 끌고 가려고 노력하시는 거 알아요. 저도 안 끌리는 둘째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 진짜 압니다. 하지만요, 어머님이 화를 낼수록 내가 더 다가갈수록 이 친구는 점점 멀어질 거예요. 연애하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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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럼 어떻게 돼요? 멀어지잖아요. 적당히 텐션 조절해 줘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아이에게 학습 동기를 주고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엄마의 관심 그리고 엄마의 현명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 아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 혹시 포인트를 찾으셨을까요? 자기주도 학습을 정말 우리 아이가 했으면 좋겠다. 해야 되는 필요성, 나 사실 진짜 너무 잘 안다라고 하시면요.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아무리 해야 될 게 많아도요. 독서 시간 줄이지 마세요. 늘리면 늘렸지 줄이시면 안 돼요. 제가 조금 전에 그 3 학년 어머님하고도 이야기는 듣고 계실까요? 우리 어머니? 3 학년 어머님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기억하세요?
아이가 사춘기가 들어가게 되면 전전두엽이 가지치기를 합니다. 아이가 얌전하고 또 스스로 할 일 잘하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그게 너무 지켜지지 않는데요. 왜 뭐 때문에? 바로 뇌하 수치에서 나오는 이 성호르몬 때문이에요. 아, 뇌하수가 아니 여기 우리 몸에서 나오는 바로 이 성호르몬 때문이에요. 성호르몬에서 성호르몬이 나오면 이 뇌에 전전두엽이 가지치기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때 일시적으로 아이들은 충동에 약해요. 예전에는 자극을 받아도 꿋꿋하게 내공부했던 친구가요, 이제는 바람만 보더라도 거기가 너무 궁금해. 집중력이 굉장히 금방 흐트러져 버려요. 이럴 때 해 주셔야 되는 게 바로 독서예요. 오히려 어머니 "독서 시간을 늘려 주세요."라고 했어요. 사회과학은 학습으로 다가가지 말고 '사회과학 공부시킨다.' 생각하시고 사회과학 독서로 풀어 주시면요, 두 가지를 잡아요. 사회하고 과학 학습도 잡고요. 또 하나 바로 학습을 잘할 수 있는 바로 전두엽의 기능을 단련시켜서 아이가 충동에 민감하지 않은, 자극에 민감하지 않은 아이로 자라요. 내 목표를 세우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로 자라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학년이 많아질수록 더더더더더 독서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독서는 당연히 전략적으로 들어가야겠죠. 아이에게 독서가 필요하다고 고전만 익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전 당연히 중요하지만 고전만 익히시면 학습 시간이 부족하게 돼요. 그래서 학습을 같이 잡아 나가야 돼. 영어도 영어책을 같이 읽어 줘야 되는 게 바로 그 이유예요. 아이가 수학을 어려워 수학책을 같이 읽어 주면서 개념을 보충해 줘야 돼. 아이가 국어가 어려워 호시탐탐 논리국어 솔루토익 국어를 통해서 아이가 국어의 개념을 잡아가면서 독서도 잡고 학습도 잡는 이런 학습 독서를 같이 나가 주셔야 아이가 스스로 자신을 진짜 조절하고 나의 목표를 설정해 나갈 수 있는 아이가 돼요. 근데 우리도 막 마음이 급하니까 카드 돌려막기 하듯이 시간 돌려막는 거예요. "자 너 빨리빨리 숙제하고 너 빨리빨리 이거 단어 외우고 너 학원 숙제 너 지금 무슨 숙제." 그러면 숙제로 들어가요. 그럼 이 친구는 매일매일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나를 위한 투자의 시간은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월급을 받는데 그날그날 다 써.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럼 이 친구가 나중에 큰일이 터졌을 때 막을 수 있는 돈이 없는 것처럼 나중에 내가 해야 되는 딱 힘을 가지고 가야 됐을 때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아요. 매일 숙제를 해 치웠으니까요. 자, 오늘 제가 제 이야기의 포인트가 잡히셨을까요? 자, 이제 제가 두 가지를 해결했어요. 첫 번째, 문제를 대충 풀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이가 책을 많이 읽으면서 머릿속에 용량을 키워주시고, 아이가 스스로 계획을 하면서 아이가 학습을 자체를 그, 좀 생각하면서 할 수 있게 독서 머리, 공부 머리, 독서력을 키워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책을 여러 번 계획을 세웠는데 끝까지 하지 않는다. 3 학년이라 과목이 많아져서 시간 조절이 어렵다 하신 분, 이분은 어땠어요? 자, 계획을 세워도 끝까지 지키지 않는 이유는 바로 마음의 동기가 없기 때문일 수 있다. 동기를 갖추면서 키워 주셔야 한다. 그리고 시간이 사실 중요하죠. 아이도 마음이 급해서 그럴 수 있어요. 마음이 급해 할 게 너무 많다 생각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조절하는 훈련을 아이와 같이 한번 해 봐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점검해 보셔야 될 거, 우리 어머니 점검해 보셔야 될 거 뭐냐면 '내가 우리 아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가.' 또, 또 하나 있어요. 우리 아이가 행동을 할 만한 에너지가 있는가. 저번 주에 얘기했죠. 우리가 저번 주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에너지 관리를 해라." 아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낮 동안 에너지를 다 쓰고 나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피곤해요. 머리를 쓰는 게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내 몸에 50%가 남아야 돼요. 하루에 에너지의 50%가 남은 상태에서 현행 공부와 미래를 위한 공부가 가능하다라는, 편안하게 가능하다. 스트레스 받지 않고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체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너무 많은, 외부 나가는데 어떤 아이는 밖에 나가는데 큰 자극이 도움이 안 되는, 그게 에너지를 쓰지 않는 친구도 있지만 어떤 친구는 그냥 나갔다만 들어오는 거에 많은 에너지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저요. 저는 슈퍼 갔다 오는 것도 굉장한 에너지를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밖에 외부 출입을 굉장히 줄여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학년은 아이들이
체력이 키워주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너무 많은 외부 자극은 줄여 주셔라. 체력을 단련하기 위한 태권도 정도는 충분히 괜찮지만 그 외적인 거 아이가 뭐 수영도 하고 태권도도 하고 뭐 발레도 하고 뭐 인라인도 타고 이러시는 분 많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애기 힘들어요. 그리고 갔다가 아이 스트레스 풀어준다고 놀이터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오면 공부 못 해요. 당연한 거예요. 아이가 태권도 갔다 오잖아요. 쉬어야 돼. 쉬는 시간 주셔야 돼요. 태권도 갔다 온 다음에 "자, 너 스트레스 풀었으니까 집에서 공부해." 안 돼요. "남자아이니까 밖에서 에너지 쓰고 와야 돼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아이 키워요? 아니에요. 밖에서 에너지 쓰고 오면요 더 흥분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밖에서 내가 태권도를 갔다 왔어. 흥분을 하는 즐거운 에너지 활동을 했어. 그럼 집에서 충분한 휴식 시간을 두어야 돼요. 1 시간이든 30 분이든 이 아이한테 맞는 충분한 휴식 시간으로 목욕을 시켜 주시든 무엇을 하시든 해서 아이가 휴식 시간을 가지고 난 다음에 쪼끔이라도 에너지를 요렇게 올려준 다음에 그다음에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이거죠? 그 어머님이 했던 이거. 책을 여러 개를 여러 책을 벌려 놓고 읽는데요. 이 책도 읽고 저 책도 읽고 마무리를 하지 않고 계속 읽는 이 친구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요. 이거는 교정이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아이가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하고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면 괜찮아요. 책을 봤는데 '어 이 책의 내용? 나 이거 알아.' 이거에서 꺼내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마인드맵을 하듯이 아이가 확장해서 하는 독서는 괜찮아요. 권장해요. 하지만 메인 독서는 끝까지 가야 돼. 예를 들어 내가 호시탐탐 세계 문화를 가지고 책을 쭉 읽다 보니까 '어 잠깐만 이거 여기 나오는데?' 꺼내서 읽어. 그럼 다시 또 읽다가 또 꺼내서 읽어. 이건 괜찮아요. 하지만 그 책은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소설책이든 뭐든 요것 쪼끔 읽다, 요것 쪼끔 읽다, 요것 쪼끔 읽다 하는 건 고쳐 주셔야 되는 게 공부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아이에게 끝까지 다 읽었을 때 아이가 느낄 수 있는 성취감을 한 번이라도 맛보여 주셔야 돼요. 두꺼운 책을 끝끝내 읽었을 때 맨 마지막 페이지에 엄마의 편지를 써 준다거나 아니면 아이하고 미션을 하는 거예요. 이거 책 똑같이 두꺼운 책을 엄마도 읽고 아이도 읽으면서 이제 고전으로 넘어가는 단계잖아요. 3 학년, 4 학년 친구들은. 그 단계에서는 엄마도 읽고 아빠도 같이 읽으면서 아이도 같이 읽으면서 책은 두꺼운 책을 같이 읽으면서 아이가 끝까지 읽을 수 있게 엄마도 옆에서 같이 집중을 끝까지 하는 걸 해 주시고 중간 정도 읽고 나면 재미없는 내용들이 나와요, 중간부터는. 그러면 거기까지 이야기를 나한테 한번 얘기하게 해 봐 주시는 것도 좋아요.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인제 저희 아들이 이제 유즈펀이 세계 명작이라서 두꺼운 책을 인제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가 읽고 나면 자기 전에 물어봐요. "오늘은 어디까지 읽었어? 오늘은 어디까지 읽었어?" 그러면 딱 얘기해 줘요. 인제 처음 읽다 보면 좀 이렇게 글만 있으니까 지루하잖아요. 그러다 한번 얘기해 주다 보니까 자기도 궁금한 거야.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래서 아직 안 읽었대." "그럼 내일 읽고 엄마한테 알려줘?" 이렇게 진짜 매일 드라마 보듯이 이렇게 지금 피노키오가 지금 인제 이 모험을 저와 아이의 함께 이야기를 인제 들어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엄마가 잊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한 번이라도 긴 호흡의 이야기를 완성시켜 주고 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엄마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마지막으로 해 드리려고 제가 마지막으로 빼 놨어요. 너무 사실 중요하지만 이런 친구들 많아요. "나는 못해요."라는 소리를 하고 시작을 했다. 엄마로서 아이에게 자신감을 어떻게 불어넣어 줄 수 있을까요?"라고 하는데요. 아이가 이 아이는 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나는 못해요. 선생님 나는 못해요." 이 아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말하지 않고 외면해요. 산만하게 그냥 가 버려요. 내가 잘하는 것만 더 많이 해서 내가 못하는 걸 가려 버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게 나을까요? 둘 다 좋지 않죠? 둘 다 좋지 않죠? 하지만 일단 말을 한다는 건 엄마가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 아이가 '나를 믿는다.'라는 것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자신감이 부모로서의 자신감이 조금 떨어졌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엄마가
내 아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나는 엄마가 되었구나. 아이가 좀 나를 편하게 생각하는구나.' 이제 학년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일단 그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자신감 떨어뜨리지 마시고 그럼 이게 그렇다고 좋아만 할 일은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 좋은 얘기는 아니니까 "엄마 나 너무 잘해. 엄마 난 너무 다 하고 싶어요." 이런 친구도 있는데 말이죠. 내 아이가 그랬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어떻게 자신감을 불러일으켜 주냐면요. 이 친구는 스스로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높을 수 있어요. '나는 해야 되는 게 되게 높아.' 아니면 '엄마가 나를 굉장히 높게 생각한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한 기대가 높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있어요. 첫째가 대체로 그래요. 둘째도 그렇다라는 건 가만 고민해 보세요. 둘째는 첫째에 의해서 학습되어졌거나 아니면 둘째가 학습 능력이 진짜 현저하게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럼 당연히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경우는 낮은 단계를 계속 설정해 주셔야 돼. 과정 중심으로 이 아이는 결과 중심이야. 나는 100 점, 나는 몇 점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아이에게 과정 중심으로 시각을 바꾸어 주세요. "와 오늘 30 분이나 공부했어? 40 분이나 공부했어? 와 대단한데? 받아쓰기를 3 장이나 썼어? 너 진짜 멋지다. 우리 다음엔 받아쓰기 하나라도 한 문제 맞춰 볼까? 두 문제 맞춰 볼까?" 나만의 목표 설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나만의 목표 설정. 그러면서 자꾸자꾸 얘를 키워 주셔야 돼. 도요새 잉글리시 하다 보면 애들이 자기가 되게 잘하는 줄 알잖아요. 왜 잘하는 줄 알아요? 걔가 자꾸 잘했다 그래 가지고 잘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좀만 잘해도 막 판타스틱 막 엄청 막 치켜 세워 주잖아요. 그럼 엄청 잘한 줄 알아. 하지만 그때까지는 노력하는 걸 도와주셔야 돼. 그래서 엄마가 아이가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할 것 같아요."라고 말할 때 한마디만 해 주세요. "괜찮아."는 아니야. 이 아이는 잘하고 싶은 아이니까 "괜찮아."는 아니야. "그래?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 엄마랑 한번 살펴볼까? 어떻게 하면 될지 엄마랑 고민해 볼까?"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70 점을 맞아도 다음엔 90점 맞을 수 있다고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 아이는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품에서 좌절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좌절을 우리가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돼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중요한 거 오늘의 포인트는 바로 독서를 해라. 자기주도에서 제일 중요한 거 공부할 수 있는 머리의 용적률을 높인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머리가 처리하는 처리 속도를 높여 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자기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얘를 키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독서를 해라. 그래서 자기 내적 동기, 내재와 목표, 자기 효능 모든 것들을 키워 주셔라 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안녕히 주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스크린샷해서 밴드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체크해 가지고 포인트 찾아 드릴게요. 오늘 질문해 주신 세 분께 제가 감정 그림 연필 꼭꼭 챙겨 드릴 테니까요. 이거 선생님 통해서 전달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정말 중요한 거. 우리 11월 12일 체험학습 가는 거 밴드에 올려 놨어요. 나중에 제가 홍보 영상 하나 찍어서 보내 드릴게요. 잘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독서에 관련된 이야기 다시 한번 11월 처음 첫 주에 한 번 더 어머님들께 아카데미 해 드릴 테니까요. 독서에 관련된 궁금한 거 지금부터 많이 선생님들 통해서 질문 올려 드리면 오늘처럼 Q&A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